하나만 딱 찍고 갈게요. 삼성전자 깔려고 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갤럭시가 망하면 저도 망합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진짜 위기여도 정말 역대급 위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갤럭시 탭의 스탠도 역대 가장 불만족스러운 갤럭시 탭이었고, 갤럭시 버즈 3 시리즈는 제가 반품을 했을 정도로 요즘 삼성이 만드는 제품이 좀 이상해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조금 이상합니다. 최근 스마트스팅스가 업데이트되면서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수많은 갤럭시 기기들이 동시에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시는 원 UI 7.0은 디자인이 너무 대놓고 아이폰 따라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좀 되는데 출시일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삼성이 반도체 하나는 잘 만들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삼성 반도체는 진짜 말도 아닙니다. 최근에 9만원대로 올라갈 것 같았던 삼성의 주가는요, 이렇게 3개월도 안 돼서 5만원대를 찍었고요. 삼성 뉴스룸에는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라올 정도예요. 아무리 대기업 걱정은 별로 하는 게 아니라지만 지금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제품을 좋아하는 갤럭시 팬이자 제품 리뷰나 활용기를 올리는 테크 유튜버로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딱 찍고 갈게요. 제가 이거 삼성전자 깔려고 영상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진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갤럭시가 망하면 저도 망합니다. 진짜 삼성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알죠? 삼성전자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현상 파악부터 해야겠죠. 시작은요, 가장 최근 소식인 삼성전자의 사과문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DS 부문장의 부회장님이신데, DS 사업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문만 보면요,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DS, 즉 반도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만 문제였으면 지금 갤럭시 탭이랑 버즈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문제가 줄줄이 터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동시에 다 알아보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먼저 반도체부터 얘기해 볼게요. 요즘 삼성 반도체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전 삼성 반도체 리즈 시절 때는요, 애플이 삼성한테 제발 제품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도 삼성이 약간 거절할 정도로 콧대가 높았고요, 기술력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어때요? 엔비디아의 사장님인 젠슨 황님께서 삼성 부스에 가지고 사인하고 가면 그걸 또 엄청나게 막 자랑을 하고 그거에 주가가 막 휙휙 오락가락 하잖아요. 물론 요즘 엔비디아가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근데 삼성 반도체가 한참 잘 될 때를 알고 있던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약간 리즈 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엑시노스예요. 요즘은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뭐 성능도 딸리고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보다도 많이 딸리지만 예전에는 디멘시티 겸상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하고도 비교가 안 됐어요. 엑시노스가 게임 성능도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발열도 적어가지고 지금처럼 퀄컴이 약간 배짱 장사처럼 스냅드래곤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린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삼성이 기술력이 되니까요. 근데 요즘은 삼성이 만드는 엑시노스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기술력도 부족하니까 퀄컴이 칩셋 가격을 그냥 대놓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애플이 만든 칩셋이 뭐 애플 실리콘이라고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예전에 아이폰 3까지 거기에 들어갔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칩셋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바로 삼성이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거 들려드리면 지금이랑 그때랑 삼성이랑 뭐가 다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의 기술총괄 사장이었던 황창규 사장님이 쓴 황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뭐 MP3든 스마트폰이든 이런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는 전부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반도체를 쓰는데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리는 이런 커다란 원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장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었던 MP3, 아이팟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는 디스크잖아요. 그래서 충격이랑 온도에 약합니다. 그럼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MP3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덜컹 하면요, 음악이 순간적으로 끊기고요, 날씨가 추우면 음악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땐 그래도 팔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팟을 사서요, 그거를 분해를 한 다음에 하드디스크 대신에 삼성이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저장 장치를 넣어서 샘플을 애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그 스탠퍼드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팔로알토에 우리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알겠어? 갈게 라고 했는데 막상 약속 날짜가 되니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스티브 잡스한테 미안한데 지금 비행기가 안 떠서 못 가게 됐어 라고 하니까 잡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뭔데 약속을 취소하는데 우리 집에 초대한 건 대통령도 2명밖에 없어. 전 세계를 띄우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은 애플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잡스가 한 말이 그러면 언제 올 수 있는데? 였어요.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잡고요. 삼성과 애플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잡스는요, 우리 애플은 앞으로 스마트 왕국을 만들 거야. 몇 년 후에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도 내놓을 거고 태블릿도 만들 건데 이름은 아이패드라고 정했어.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제품에는 니네가 만든 반도체 저장 장치를 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가격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당시 삼성은요, 기술력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3일 딱 지나니까 애플이 한국으로 좀 마진 잘 남기는 걸로 유명한 직원을 한 명 보냅니다. 누군지 예상되시죠? 현 애플의 수장 팀 쿡이에요. 당시에 팀 쿡이 삼성 사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잡스한테 전화가 올 테니까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잡스가 팀 쿡이 거기 찾아갔다는 게 뭔 말인지 알지? 잘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겠어요? 가격 깎아달라는 겁니다. 마진 남겨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은 오케이 깎아줄게. 단 너희 MP3에 들어가는 두뇌 칩셋 MPU랑 나중에 나올 아이폰에 두뇌 칩셋 AP 칩셋을 삼성 걸로 넣어줘 라고 딜을 했고 애플이 거기서 오케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아이폰 4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삼성에서 만든 AP 두뇌 칩셋을 썼었고요. AP 말고도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D램, 나중에 4세대 저장장치인 SSD가 개발되고 나서는 진짜 뭐 AP든 램이든 SSD까지 애플 제품의 삼성 부품이 거의 말 그대로 안 들어가는 기기가 없을 정도로 삼성 반도체 기술이 그땐 대단했어요. 그래서 애플 기기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삼성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고 그 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성장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와 역시 테크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좀 능력이랑 도전 정신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근데 지금 삼성은요 좀 이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에 약간 안주하거나 그냥 앞에서 한 걸 보고 눈치껏 따라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애플은요, 처음에는 이제 인텔 칩셋도 쓰고요, 삼성 칩셋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PC든 전부 다 애플이 만든 애플 실리콘 칩셋 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칩셋 다 씹어먹을 정도로 성능도 좋고 지금은 이제 역으로 인텔이나 삼성이 그거 보고 따라가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텔이 만든 루나 레이크라는 CPU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성비가 애플 실리콘만큼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얘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완전히 역전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테크 시장은요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 위아래가 바뀔지가 몰라요. 기술력이 있으면 갑자기 을이 갑이 되는 거고요. 기술이 없으면 그냥 끌려가는 게 테크 시장이에요. 요즘 삼성이 만든 칩셋인 엑시노스가 죽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칩셋 가격을 매년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반도체가 불량률도 높고 좀 잘 못 만드니까 요즘 어때요? 퀄컴이든 애플이든 전부 반도체 만드는 거 TSMC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TSMC가 우리 바쁘니까 다 못해, 뭐 돈 더 주면 생각해 볼게 라고 하니까 또 제품 가격 오르는 거예요. 피해 누가 봐요? 그대로 우리가 고객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고가 스마트폰 하면 제일 비싼 부품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메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진짜 기술력이랑 도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돌아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테크몽 네가 뭔데 삼성 기술력이랑 도전에 대해 얘기하는 거냐? 이 뭐 아냐? 이 뭐 되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삼성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직접 삼성에 좀 높으신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당시 제가 삼성에 여쭤봤던 건요, 삼성은 왜 기술력은 있는데 신제품에 적용을 안 해요? 폴더블 태블릿,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기술이랑 특허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제품으로 안 만드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당시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시장이 아직 그걸 원하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술은 있는데 아직 그걸 만들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갤럭시 폴드, 갤럭시 탭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괜히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오히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장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 얘기 듣는데 역시 여기는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긴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서 한 4, 5년 정도 일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기업 임원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시고 실속은 없어도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삐끗나가지고 잘못되면 갑자기 임원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분명 저보고 믿고 잘 따라오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2년만 참아라 라고 얘기했던 임원이 계셨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임원분은요, 쓸데없어 보이는 좀 페이퍼워크, 문서 작업 같은 거를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실적으로 챙기려고 만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살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괜히 위험한 좀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잘못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함부로 도전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이 기술력은 좀 있었는데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접히는 태블릿 만들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면전에서 직접 듣고 나서 와,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런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임원분들의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외줄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훅 가버릴 수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제품 리뷰하고 뭐 팀만 올릴까 싶었는데 이런 영상 왜 만드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장은 제가 살아도 서서히 제가 죽을까 봐 그래요. 전 그게 임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은 원가 절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 기술이랑 도전? 말은 좋지. 근데 그거 실제로 하는 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은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는요, 삼성은 기술력은 있었는데 도전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반도체 사업부터 스마트폰 시장까지 이제 기술력까지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 테크 시장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중국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반중 감정이 좀 심해져가지고 뭐 중국 얘기만 나오면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지 지키 잘 하셔야 됩니다. 눈 돌린다고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좀 수준 낮은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도 좀 가봤는데 진짜 구석에 있는 이상한 공장 가보면은 와, 진짜 이거는 약간 20년 전에 한국 보는 것 같아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 정말 많은 공장들을 제가 직접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심할 텐데요. 당시에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 라인은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깔끔했고요. 온갖 첨단 자동화 기술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전 오히려 중국 가가지고 검사 라인이나 제조 라인을 좀 보고 배우고 역으로 한국에 가가지고 그걸 전파했을 정도로 중국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생산 라인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이 약간 우리나라보다 첨단 산업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중국은요, 뭐 인공지능이나 배터리, AI, 우주항공과 같은 진짜 첨단 산업에서는 전 세계 1위 나라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64개의 첨단 기술 중에 국가별로 순위를 쭉 나열해봤는데 무려 53개 부분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단 하나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 실제로 보시면 전부 다 시뻘개요. 빨간 게 다 중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전 그 이유를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력. 제가 중국 공장에 여러 번 가보면서 느낀 게요, 업체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중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핵심 스펙을 공유해달라고 그렇게 2차사, 3차사에게 많이 요청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다 거절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좀 솔직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술 유출이라는 게 몰상식적인 얘기 외에도요, 요즘 중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인재를 매우 높은 연봉을 주고 모셔와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기술을 습득하고 뭐 1년 2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팽당한다는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꿈이 연구직이다, 과학자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연구원들이나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가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아요. 요즘은 집에 누워가지고 상위 0.1%의 과학자들이 하는 인터뷰를 그냥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분들 인터뷰 영상을 보면요, 지금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아쉽다, 처우가 아쉽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전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휘청거리는 이유는 기술력의 부족, 뭐 도전의식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 임원들이 겪는 현실과 기술자랑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이유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앞에서 다른 회사가 잘 만든 물건을 보면서 최대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로부터 후발주자가 하는 뭐 전형적인 방법이긴 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긴 해요 이거. 근데 기술적으로 한참 앞서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요, 중국에서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 만들면요, 지금 이제 갤럭시 폴더 SE라고 얇은 스마트폰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내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막 두 번 접힌 스마트폰 내려고 그러면요, 한국에서 이제 내겠죠. 그리고 물론 그 두 번 접히는 하웨이에 만든 그 스마트폰 보니까 그 내구성 문제로 요즘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아너에서 만든 매직 V3라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보면요,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겸사겸사 중국에 가가지고 그 스마트폰 사려고 지금 중국 비행기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전 세계를 놀랄 만한 이런 제품을 삼성이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뭐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진짜 얇은 폴더블 스마트폰 삼성이 먼저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사태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위험한 도전 안 하시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삼성에 위기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어팟을 따라한 버즈 디자인이라든지 애플워치를 따라한 갤럭시 워치가 됐든 뭐 iOS를 따라한 원 UI가 됐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 보고 따라하고 다듬는 걸 약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삼성전자의 현실을 보면서 삼성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요, 삼성이 잘하고 있는 건 거의 얘기하지 않고 아쉬운 점들만 막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거의 억가 아니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긴 해요. 근데 지금 삼성은요,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약간은 쓴소리를 좀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진짜 LG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LG가 저한테 어떤 스마트폰을 주면서 이거 자유롭게 리뷰하세요 라고 대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심각한 버그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LG한테 그 얘기 하니까 그거 버그 맞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거 다루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거 영상에서 못 담게 하면은 나 그냥 분석하는데 이미 뭐 하루 이틀 시간 많이 썼는데 리뷰 안 하겠다고 제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쉬운 내용을 그렇게 자꾸 숨기기만 하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다시는 협찬이 안 와도 좋으니까 제발 이 제품 가져가시고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고쳐서 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LG는 저한테 다시는 스마트폰 협찬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이후로 LG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을 보면요, 자꾸 그때 LG가 떠오르는 거는 왜일까요? 이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삼성은요, 약간 잘못한 거를 숨기기 바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연락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니 이번 삼성 신제품 중에 그 카메라가 이상하던데, 뭐가 이상하던데 왜 그런 거 영상에서 얘기 안 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거 얘기했다가 너처럼 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영상이나 뭐 기사, 커뮤니티를 많이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냈을 때, 그때 애플이 미국에 있는 온갖 언론이나 인플루언서, 유튜버들한테 협찬을 해줬는데 그 리뷰 보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리뷰하게 되면 애플에서 다시는 제품 안 줄 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도요, 제품을 대여해주면 영상 내용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쓴소리를 대놓고 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플 기업 문화를 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물론 이제 피드백은 받는데 수정이 잘 안 되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품 대여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리뷰하면 제가 잘 알아요, 바로 그냥 다음부터 연락 안 갑니다. 아니 그냥 애초에 영상을 올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반납한 제품이 진짜 한 트럭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미국 얘기지 한국은 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최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애플 코리아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품도 대여해주고 제품 설명도 해주셨는데, 저 그때 좀 궁금해가지고 애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애플 통화 버그 영상 올렸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애플 안 좋은 단점들도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진짜 다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플이 뭐라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제품 받아서 리뷰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리뷰하시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뭐 제 경험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스마트 기기는 아직까지 삼성 갤럭시 제품이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갤럭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채널은 다른 기기에 대한 정보도 정보지만 갤럭시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올려도요, 제품이 이상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자꾸 이상하거나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갤럭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앞으로는 삼성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물론 이제 방구석에서 전자제품이나 만지는 그냥 뭐 저 같은 유튜버 나무래기가 뭘 알겠습니까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한 내용이 뭐 10이면 뭐 9는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쓰레기 헛소리라 그러면, 여기서 1이라도 삼성전자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그게 많은 고객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영상 좀 만들어 봤어요. 부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떨어진 주가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